반품 요청 받으면 처리하기 전에 문자 딱 하나만 보내보세요. 최근에 이 문자 하나로 크무비 반품 손실 80만 원을 줄였습니다. 반품 요청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문자 하나로 여러분의 적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부분 환불 제한입니다. 반품을 받다 보면 상품 사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부가 파손되었거나 기스가 조금 났거나 색상이나 옵션 오류, 부품 누락 등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부분 환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반품을 받아버리면 수거 비용에 재고 리스크까지, 부가적인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에 귀찮기까지 합니다. 근데 부분 환불을 한번 제한을 해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물건도 받고 환불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100만 원짜리 테이블을 판매했었는데 배대지 검수 사진에서는 안 보이던 장기스가 고객이 개봉을 했을 때는 엄청 많이 보였던 거예요. 저라도 반품 요청을 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만 원 정도 부분 환불에다가 기스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목재 오일이 있어요. 5만 원 상당의 목재 오일까지 같이 제공하겠다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는데 엄청 속상해 하시던 고객님도 알겠다고 바로 구매 확정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130만 원짜리 예촉이랑 칼날 세트를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개봉이 안 되는 우드 포장으로 배대지에 도착을 해버려서 제가 검수는 못했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아니나 다를까 받자마자 칼날이 없다고 반품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이미 저에게 신용과 신뢰를 잃으셨다면서 정말 완강하게 반품을 원하셔서 제가 3일 동안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서 죄송하다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면서 칼날 추가하려고 일부러 다른 데보다 40만 원이나 비싸게 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이거다 싶었던 게 바로 40만 원을 부분 환불을 해드리고 칼날 세트도 제가 5세트나 더 보내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결국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분 환불을 해드리면 100만 원 손해가 발생할 걸 40만 원 손해로 60만 원 정도를 제가 세이브를 한 거죠. 그리고 100만 원짜리 테이블의 경우도 물건값이랑 해외 배송비까지 해서 75만 원 정도 들었고 고객이 냈던 경동택배비, 관부가세, 수거까지 해오는 그 경동택배비까지 합치면은 100만 원 넘게 그냥 생으로 날릴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분 환불 20만 원 그리고 오일 5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될 뻔한 걸 그냥 마진 없이 제로에 수렴하는 걸로 처리가 결국에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부분 환불 금액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제한을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거 중국 판매자들이 우리한테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상품 불량으로 재발송을 요청하면 꼴랑 12원 줄 테니까 고쳐서 쓰라고 합니다. 찌그러진 거 그냥 펴서 쓰라고 해요. 그래서 안 된다,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22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당해보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환불을 제한할 때는 처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한 번에 안내드려야 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 환불은 고객이 상품을 수령하고 판매자 귀책으로 반품을 요청했을 때 주로 사용을 하지만 고객 귀책으로 반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종종 한 번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고객 귀책이면 그냥 반품비 받고 중국으로 보내면 되지 왜 굳이 부분 보상을 하냐.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구매대행 반품의 정석적인 처리 과정부터 아셔야 합니다. 정석대로라면 고객 주소에서 상품을 수거해와서 다시 중국으로 배송하고 중국에 있는 항구나 물류센터에서 판매자 주소로 물건을 무사히 보낸 다음에 중국 판매자가 그 물건을 확인하고 환불을 해주면 저희의 고객에게도 반품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판매한 상품이 누군가가 국내 주소로 주문을 해놓고 해외로 나갔어요. 근데 해외에서 쓰던 사람이 그걸 다시 한국으로 보내겠다, 환불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그 물건을 받아서 환불을 기꺼이 해주실 것 같나요? 배에 싣고 해외 배송하고 통관하고 재포장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이미 불량이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미 시간도 해외 배송 왔다 갔다 하면 한참 지났을 거고요. 이런 반품을 기꺼이 받아주는 중국 판매자는 진짜 희귀합니다. 게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비용도 절대 만만치가 않아요. 비용은 숫자로 보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거는 해운 기준으로 1kg에 평균 5,000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추가 1kg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건 1kg에 2만 원부터 시작이고 추가 1kg당 만 원이 훌쩍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관세가 붙었던 것처럼 중국으로 들어갈 때도 관세가 붙어요. 중국 국내 택배비도 추가가 됩니다. 고객이 반품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가 비용 하나 건지겠다고 이 모든 과정과 비용을 다 감당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면 일단 반품 접수된 물건을 홈픽
또는 로지아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수거 예약을 합니다. 이때 마켓에 내가 입력해둔 반품 주소로 꼭 안 받으셔도 돼요. 내가 받고 싶은 주소로 신청을 해서 수거를 하면 되고, 고객에게는 기사님이 방문해서 수거를 할 예정이다, 포장을 최대한 원래대로 원복하셔서 문 앞에 두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면 되고, 물건이 나한테 무사히 도착하면 개봉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고객이 접수했던 그 사유가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반품 완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경동택배나 화물택배로 배송된 건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영업소에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셨던 배대지에 연락을 해서 수거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거하신 물건은 정말 원하신다면 중국으로 다시 보내셔도 되고, 폐기를 하셔도 되고, 중고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당근이나 중고나라에 올려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석대로라면 상품은 주문했던 고객 명의의 개인 사용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 신고가 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고로 팔아서 수익을 취한다?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사실 저는 반품이 생겨도 수거를 안 합니다. 계속 하나 두 개씩 받다 보니까 물건이 그것도 점점 쌓이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구매 대행은 재고가 없는 게 장점인데 재고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물건을 저도 안 받기 시작했고 자체 폐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면 고객이랑 뭐 택배 내놓으셨나요? 이런 거 가지고 실랑이 할 거리도 확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수거하지 않고 그냥 빨리 처리를 해버리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수익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환불 제한 말고도 손실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품이 접수됐을 때 귀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우리가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 판매자 귀책으로 반품이 접수됐을 때는 진짜 내 귀책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류나 가구 같은 것처럼 상세 페이지에 이제 사이즈가 다 나와 있는데도 고객이 자기한테 작다, 우리 집에 크다, 이런 이유로 판매자 귀책으로 접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치수 잰거나 이런 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요청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사진을 봤는데 내 상세 페이지 설명이랑 다를 게 없다, 그러면은 그대로 안내 드리고 반품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진으로 봐도 애매하고 고객이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사이즈가 작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거해서 내가 판단을 해보면 돼요. 단 이때는 고객에게 미리 상품을 일단 수거해서 확인은 해볼 건데, 받았을 때 저의 귀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국내 수거했던 비용은 고객님 부담이다 라고 안내를 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안전하겠죠. 수거도 방법이 없어 보이고 고객이랑 정 협의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고객에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 안내를 하세요. 네이버는 쿠팡이랑은 다르게 진짜 객관적으로 중재를 해주거든요. 수수료를 내는 그 값어치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사용했던 실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는 특정이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상품명이 예를 들어서 모기 접는 기계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상세 페이지랑 썸네일에는 전기 파리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파리채라고 텍스트가 떡하니 적혀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기 파리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고객이 이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까지 써놓고는 며칠 뒤에 나는 모기 잡는 기계를 샀는데 전기 파리채가 왔다 라면서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미 작동이 잘 되는 걸 확인하시고 리뷰를 작성하시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마트 스토어 고객센터로 문의하라 라고 안내를 했는데 민원을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그럼 이제 저는 고객이 아니라 네이버랑 메일로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한 결과 메일 하나만 보냈는데도 바로 환불 불가 판정이 났어요. 이렇게 이제 좀 터무니없이 반품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귀찮다고 그냥 상세 페이지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나만 쌩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최대한 줄이려면 이런 귀책 사유들도 하나하나 신중하고 꼼꼼하게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경우들은 고객이 물건을 수령한 그 다음 상황이었죠. 마지막으로는 상품이 아직 배송 중일 때 반품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에서 배송 중일 때 반품 접수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중국 판매자한테 지금 취소하면 반품 비용이 발생하냐라고 먼저 알명왕으로 빠르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 단계에서는 배송 중인 택배를 가로채기 라고 번역이 되던데, 가로채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로채기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배송비가 추가되진 않는데 종종 배송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비용만큼 고객에게 청구를 하고 반품 처리를 해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이 배대지에 도착했을 때 반품이 접수된 경우예요. 이럴 때는 고객에게 지금 상황을 안내하면서 취소를 하시면 해외 배송비, 배대지에서 우리가 결제한 비용이겠죠? 그리고 현지 리턴 비용, 이거는 타오바오 판매자에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 비용만큼 청구된다고 안내를 해드리면 됩니다. 안내를 해드릴 때 뉘앙스를 이미 검수도 하고 포장도 끝났는데 진짜 취소하실 거예요? 약간 이렇게 좀 불쌍하게, 아련하게 이런 뉘앙스로 안내를 드리면 대부분은 반품 취소를 하시고 그냥 진행해달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중국을 떠났을 때 반품 접수된 경우예요. 중국을 떠난 다음에 반품이 접수가 되면 명목상으로는 해외 리턴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고객 단순 변심, 주문 실수 이런 고객 규칙 사유라면은 반품비를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중국처럼 택배 가로채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 주소까지 배송이 완료된 후에 다시 수거를 진행을 해와야 합니다. 고객님께 개봉하지 마시고 문 앞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면 됩니다. 사실 이 반품이 경우의 수가 워낙 많잖아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시는 게 반품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품이 들어와서 당황스러우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단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